조현병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요. 망상이 따라오는 망상이 주 증상인 조현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긴장형 조현병이라고 해서 운동신경에 뭔가 증상에 뭐 중증 증상이 함께 따라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많은 경우에 긴장형 조현병 환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사실은 입원 병동에 가면 이런 환자들이 이미 입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음성 증상도 함께 굉장히 많이 이제 중증으로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혼란형 조현병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혼란형 조현병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사회 내에서 만나보셨던 많은 조현병 환자들의 유형에 해당할 겁니다. 예컨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고도 혼란스럽고 행동도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본인이 왜 있는지조차 사실은 혼동을 하고 나에게 가족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혼동이 되고 집이 어디였는지 하는 것들도 혼동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혼동이 되어서 안전하게 언제나 귀가를 하시면 참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 그런 경우가 이제 지금 혼란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역시 긴장형 못지않게 사실은 별로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들의 행동 패턴을 예상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장형 조현병이나 혼란형 조현병 환자들은 사실은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위험한 행위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동 통제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나 여러 가지 손상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과는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분화형 조현병이라는 사실은 증상이 좀 뚜렷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의 증상들이 혼재하는 이런 이제 그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형사 정책적으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대상군은 어떤 대상군이냐? 네 가지 유형 중에 사실은 망상형 조현병, 그 중에서도 피해망상, 패러노이드한 어떤 딜루전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이 피해 의식이 아주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근거가 모호한 걱정을 하시는 거죠. 피해 망상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망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랫집에서는 윗집에 소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랫집에서 매우 시끄럽게 불어서 윗집에 사는 이제 환자가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랫집에서 아이들이 콩콩 뛰어다니는 걸 윗집 사람들이 발걸음을 듣기는 매우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종류의 호소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호소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뭐 그런 종류의 이제 사소한 어떤 이웃 간에 발생하는 피해 망상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피해 망상의 경우에는 예컨대 굉장히 내용적으로 폭력적인 피해 망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컨대 누군가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언젠가는 사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본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 보호의 노력을 사실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흉기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흉기를 준비해서 늘상 뭐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피해 망상이 심하게 되면 몸에다가 소지하고 다니거나 이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현병 환자 중에 그런 정말 돌발적인 피해 망상을 갖고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중증 조현병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사회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안에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이런 분들은 공공에게 위해를 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중에 사실은 사회로 이제 돌아와서 문제는 피해 망상이 아주 점점 심해지는데 그리고는 그것이 본인의 이제 어떤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이라고 하는 망상이 심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신변 보호를 위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안인득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이제 통계치를 추정해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런 타입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물론 1년에 그렇게 묻지마라고 할 정도로 동기가 불분명하고 거의 이상 동기에 해당하는 그런 동기. 자기는 그게 정말 필연적인 어떤 뭐 인명 피해를 유발한 이유가 되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제3자가 보면 수사기관에서 보면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예컨대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나는 윗집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발걸음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호소같이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소위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이 태반이 이제 피해 망상에 기인한 공격 행위를 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닌 듯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연장선상에서 특정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다거나 이런 이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1년에 따지면 100건은 안 되고 10건은 넘는 그 정도의 수치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리고는 그중에서 일부는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또는 생명이 손실되는 아닌 듯 사건처럼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정말 1년에 보면 한 뭐 어떻게 보면 한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과다하게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두고 도대체 왜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궁금증 때문에 점점 더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그런 이제 확대 재생산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이제 정말 근거 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